서양 철학, 동양 철학, 윤리학 그리고 이야기 만드는 법이라?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분야들을 하나로 엮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하나의 표현으로 완성되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은 크게 4단계인데요. 먼저 우리 인식의 한계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해서 세상을 보는 2가지 큰 관점을 비교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행동의 문제를 다룬 다음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지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정부터 시작해볼까요? 모든 건 결국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시작하잖아요. 바로 우리 자신의 인식, 그 자체를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니체 이 사람 말이 참 날카롭죠? 인간의 지성이라는 게 이 광활한 우주 전체로 보면 그저 잠시 반짝이다 사라지는 어찌 보면 좀 오만한 불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더덥고 자의적인지를 아주 통렬하게 꼬집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눈과 머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못 본다면 대체 우리는 뭘 믿고 어떻게 의미 있는 세계관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 인류의 위대한 사상들은 어떻게 답해왔을까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도 다른 2가지 철학적 대답을 만나보겠습니다. 하나는 현실을 명확하게 구조화하려는 서양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그 모든 구분을 허물고 하나로 보려는 동양의 방식입니다. 칸트는 딱 둘로 나눴어요. 과학 법칙이 통하는 존재의 세계와 도덕 법칙이 필요한 당위의 세계. 이 둘은 서로 다른 원리로 움직인다고 봤죠. 그런데 불교는요, 이런 구분 자체가 사실은 착각이다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은 모두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실제라는 거죠. 이 사사모해라는 개념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보통 우리는 전체가 부분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모든 개별적인 존재, 이 사물 하나하나가 서로를 완벽하게 포함하면서도 전혀 부딪히지 않는다는 정말 놀라운 상상력이죠. 모든 것이 서로 거울처럼 비추고 있는 세계랄까요? 이 세계관에서 진짜 세상을 보려면 바깥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부터 꺼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욕심, 화, 어리석음 같은 것들이죠. 이런 내면의 왜곡을 잠재워야 비로소 세상이 맑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를 보면 열반이라는 게 그냥 한 번에 끝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특히 저는 이 4번째, 무주처 열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깨달아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세상 속으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자, 세계관이 이렇게 정립됐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 하는 실천의 문제가 남았죠. 칸트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네가 하는 그 행동이 세상 모든 사람이 똑같이 따라해도 괜찮은 규칙이 될 수 있을 때만 행동해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정업 명령이죠.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도덕 법칙을 내 안에 이성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반면에 불교에서는 어떤 차가운 의무감보다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마음, 바로 자비에서 행동의 동기를 찾습니다. 이게 바로 보살의 길, 보살행위죠.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예요. 내가 너를 돕는다는 생각조차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자칫하면 돕는다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또 다른 상처나 굴욕이 될 수 있다는 깊은 배려가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니 차이가 확 보이죠? 칸트는 나라는 자율적인 주체가 이성으로 세운 보편적 법칙을 따르는 길이고 보살의 길은 나라는 생각 자체를 넘어 모든 존재와 연결된 마음으로 고통을 덜어주는 길입니다. 하나는 머리의 길, 다른 하나는 가슴의 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머릿속에는 엄청난 생각들이 가득해요. 세계관도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죠? 내 안에 이 깨달음을 어떻게 밖으로 꺼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은 이미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대본을 쓸 때 쓰는 아주 기본적인 과정인데요. 이게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만들 때든 적용할 수 있는 만능치 같은 거예요.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만들고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인 다음 다듬만 거죠. 특히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큐멘터리는 그냥 있는 사실을 찍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창조적으로 처리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일종의 해석인 것처럼 그것을 이야기로 만드는 것 역시 창조적인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다큐멘터리는요, 보고 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런 단순한 반응을 넘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하는 응답을 끌어내는 거죠. 관객에게 계속해서 말을 거는 겁니다. 바로 이런 스토리텔링 방식의 아주 좋은 예가 시적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막 설득하려 들지 않아요. 세상의 여러 조각들을 모아서 보여주면서 어떤 분위기,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죠. 마치 사사모예의 세계관처럼 각각의 이미지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큰 울림을 전달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쭉 따라와 보니 어떤가요? 우리의 불완전한 인식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할지까지 결국 철학이든 예술이든 우리를 하나의 질문으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 말입니다.